(2026년 7월 16일) 이정훈입니다. 국방부에서 4년제 통합국군사관학교 위치를 대전의 자운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걸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앞선 박성에서 이재명 대통령 미천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크게 흔들릴 겁니다. 우선 국군 통합사관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자운대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육군 교육사령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부지 안에 각군 대학이 있죠. 육군 대학이 있고, 네. 거기다가 육해공군 사관학교하고 간호사관학교를 때려 넣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국방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그런 개혁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한다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관학교를 통합하게 되면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국방력이 올라갑니까? 뭐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관학교를 통합한 거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건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거고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할 거는 삼축 체계부터 해갖고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그런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그런 능력을 갖춰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입도 뻥긋도 안 하면서 국군사관학교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고소인으로. 그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을 주장하면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통합사관학교 문제는 지금 우리 군에 전혀 뜨거운 이슈가 아니에요. 북한하고 아니면 주변 국가의 관계를 봐도.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거는 합쳐놓으면은 쿠데타를 합니다. 쪼개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군으로 안 가고 합동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근데 사관학교부터 통합을 해놓으면 지금도 운동권 애들이 다 대학교에서부터 운동권이 돼갖고 예를 들어 경기 동부연합은 외국어대 용인 분교 요즘 용인 캠퍼스라든가 그쪽 친구들이 주력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쿠데타를 한다면 육해 공군이 다 합쳐서 하면 어떻게 막으려고.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개혁입니다. 개악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규백 씨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규백 씨는 지금 자기 방위병 복무 문제에 딱 걸려 있습니다. 빼박도 못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와 저는 동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고 저는 재수해서 대학 갔는데 그 친구는 삼수에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간 친구죠. 그리고 삼형제 집안이고 딸이 넷인가 딸은 빼겠습니다. 삼형제 있는데 차남입니다. 상당히 부잣집이고 그러면은 방위병 가기 어렵죠. 건강했고. 근데 방위병으로 갔어요. 근데 방위병으로 간 건 좋아요. 그러면은 1학년 때 문무대 2학년 때 전방 입소하고 결혼교육을 2년 이수했으니까 그는 방위병 갔으면 3주 혜택을 받아서 13개월 일주일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14개월을 꼭 채우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의 복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방위병 근무하는 중에 어머니가 중대장의 부탁으로 현역들 밥을 해줬다. 2주간 해줬다. 2주간만 해줬겠나? 그래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서 14개월을 복무했다. 아니지. 그때 동방이나 면방위 같은 사람들은 집안에서 힘 좀 쓰고 하면은 출근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았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남들 다 받는 혜택을 못 받고 14개월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이나 면방이들은 출근하면 도장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부족해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추가로 오라 그래서 다시 군대를 간. 아니 군대 제대했다가 다시 군대 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서 이런 추진을 합니다. 안규백 씨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 아들 둘인가 셋일 겁니다. 아마 군대 제대로 보냈습니다. 자기가 국방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확실히 안 것 같아요. 본인이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중에 아들 하나는 해병대도 보내고 다 제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문제를 쭉 다루면서
굉장히 인심을 얻었죠. 사람이 호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실력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건방지죠.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호인 위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영역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주 씨 육군대장 출신 그를 국방부 장관 했으면 김병주 씨는 어디서 튈지 몰라요. 뭐 저랑도 옛날에 기사 갖고 다툰 적도 있고 대대대대 거리고 갑니다. 통제 안 되죠. 근데 안규백 씨는 누가 봐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거죠. 그리고 가장 꼴보기 싫은 우리 군을 해체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으로서 국군 통합학교 만들어라 하니까 이걸 하는 거죠. 이 양반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안규백 씨는 아마 국군성안학교 통합하는 걸 추진해 놓고 해임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떠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적어도 야권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안규백이는 이재명이가 쓰면 일회용 불쏘시개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 검찰개혁이요. 지금 검찰개혁은 진짜 웃기는 겁니다. 왜 개혁을 하죠? 검찰이 옛날에 독재 정권의 도구로 쓰인 적은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거는 자꾸 정치권들 야권에서 지들이 당하니까 문제 제기해서 그렇지 이 경찰만으로 수사를 맡기면 진짜 오도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제 가족분들이 경찰에 조사받을 때 뭐 경찰에 가서 막 부탁하고 누구 백 쓰고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 사람 통해가지고. 경찰은 굉장히 초동 수사기관인데 언론이 딱 쳐다보면은 좀 제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좀 이상하게 합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 기법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범인 잡을 때 보게 되면 무도경찰들이 업어치고 매치고 꺾고 해서 잡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가끔은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법관이 했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적법하게 수사라 하고 검찰이 된 겁니다. 검찰이 이제 권력의 개로서 특수부로서 야당을 탄압한 적은 있겠죠. 그러나 부정부패 잡은 것도 많고, 네. 근데 그런 검찰을 없애고, 또, 그나마 검사들한테 주기로 했던 보안수사권도 안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계하고 반 이재명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소청이 남았을 때 거기 있는 검사들한테 보안수사권을 주는 걸 놓고 이명박계는 줘야 된다. 이재명계죠. 그 다음에 정청래계는 안 된다. 이 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검찰개혁 자체가 이 민주당이 자기네가 정권 잡는데 불편해서 하는 겁니다. 이 국군성안학교 만드는 것도 자기네가 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국군성안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계하고 반 이재명계 간에 큰 갈등이 없는데 이 검찰 없애는 거에서는 이재명계하고 반 이재명과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명분도 없는 검찰개혁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의 미천은 드러났고 지금 또 하나 지금 보이는 게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김민석 씨를 총리를 지내긴 했지만 이재명이 권유해서 당대표로 나가게 한 것 같습니다. 딱 떠오르는 게 누군가 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성동구청장 했던 정원호 씨를 찍어서 보낸 거죠. 명픽을 했는데 그가 오세훈 후보한테 졌습니다. 김민석 씨가 정청래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제2의 정원호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를 지지하는 세력 유시민부터 이 강경파들이 계속 보안수사권 없는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죠. 그거는 틀린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잃고 레임덕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검찰개혁, 국방개혁 자체가 다 의미 없는 이적행위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두 단계를 거쳐서 붕괴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당권을 잃고 그 다음에 국방개혁, 검찰개혁을 하면서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시켰는데 안 되면 근데 아직은 정성호 씨에 대해서는 막 밀어내자는 의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 편을 좀 이해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자기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한성숙 씨를 임명하고 김민석을 당에 내려보내고 안규백을 쓰고 하는데 이제 안규백이 먼저 소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성숙 씨도 총리 자리 수행할 만큼 저는 능력이 안 된다고 봐요. 거기도 소진이 될 거고 우선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면 좀 낫겠지만 져서
상당히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안규백 뭐 탄핵 위기에 몰리거나 그만두게 하거나 그러면서 군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또 검찰의 불만을 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 자기네들은 3개 메가 사업을 하겠다 뭐 하겠다 잔뜩 꺼내놨지만 그런 사업이 돈자로 가면서 정권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봅니다. 김민석은 제2의 정원호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은 전혀 이적행위에 가까운 반국민적 행동이고,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놓고 이재명과 방 이재명계가 네 분이 붙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옳은 길을 가면 국민들이 그나마 지지해 주는데, 옳은 길을 가도 저항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길을 가면서 해내겠느냐. 해낸다면 세상에 참 너무 쉬운 거죠. 저는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조만간 온다. 그리고 조만간 와야만 된다. 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